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를 굉장히 짧게 할 건데, 어, 이래놓고 맨날 또 많이 하죠. 네. 오늘은, 네, 또 처음부터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말이 꼬이긴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맨날 짧게 한다고 해놓고선 길게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짧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갑자기 그 멘트가 생각이 나서, 네, 네, 뭐 제가 오해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잘, 럭키하게 또 재밌게, 어, 네, 그 피드백을 보고 되게 재밌었던, 네,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다른 그건 전혀 없으니까. 아무튼 짧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네, 그 피드백을 받고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문득 나서, 네, 네. 여러분들께 네, 좋은 내용을 최대한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은 저의 또 마음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주말에 조금 바쁘게 어딜 갔다 와서 또 제주도에 조금 뭐 일이 있어서 조금 1박 2일 일정으로 굉장히 힘들게 조금 다녀왔는데 어제도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또 인트로 파트에서 또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잘 아, 웃으면서 또 시작하게 되네요. 어, 그리고 사실은 평상시엔 다르게 지금 뭐 제가 조금 마음이 어, 불편합니다. 그 앞에 그거 짧았다는 그 짧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 내용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루어야 할 이 주제 민첩성 트레이닝을 오늘 다루게 될 거고 얘기하게 될 건데 어, 굉장히 이 민첩성 트레이닝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뭐 빠르게 반응하고 뭐 좀 움직임의 방향성을 바꾸고 이러한 사전적 의미가 좀 있긴 하지만 어, 이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민첩성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 다뤄야 할 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뭐 하나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조금 머릿속에 자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게 한 두 가지 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모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대한 좀 심플하게 정리를 잘 해드리고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여운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고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지 과연 우리 학생분들이 이 내용을 받고 얼마나 받아들여 주실지 또 네,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과제 확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대 근력과 기능적인 근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결국엔 절대적인 근력보다는 우리가 기능적인 근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절대적인 근력은 조금 한 관절에서 나오는 단순한 뭐 플렉션, 익스텐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러한 단순한 근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보다는 훨씬 더 이 기능적인 근력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움직임. 자, 선수들의 움직임은 사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이나믹한 동적인 움직임 상황에서 나오는 근력을 이제 기능적인 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퀴즈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근력에 대한 의미가 조금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얘기하셨던 분들에 제가 답변을 드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정신없기도 했고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야겠다 얘기를 해서 조금 답장을 못 받으셨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분이 아닌데 아닌가? 그분이 수업 짧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셨던 분인가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뒤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거워서 그 생각하니까 야 내가 그동안 잔소리를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제가 짧게 하지 않겠
길게 하겠습니다 얘기했었으면 참 그런 거 아니었을 텐데 맨날 짧게 한다고 해놓고선 길게 해서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재밌습니다. 지금 즐겁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지금 요 다음 시간에 수업 다음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한두 시간 후에 제가 진행하는 다른 수업 체육 측정 평가라는 수업을 또 몇 가지 중요한 변인에 대해서 이거만큼은 꼭 내가 학생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산소성 운동 능력 그다음에 무산소성 운동 능력이 아니라 파워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측정하는 골드 스탠다드 표준 측정 방법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12분 동안 빠르게 달린다 뭐 2.4km를 최대한 빠르게 달린다 얼마 길게 달린다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혈액 분석을 통해서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또 된 이러한 젖산 분석이라고 하는 이걸 주제를 가지고 또 조금 체육 측정 평가는 우리 선수 운동관리와 처방보다 조금 소수 인원입니다.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좀 소수 인원이어서 조교님께 여쭤보니 아마 지난 학기 때 지난 연도 때 수업을 많이 들었었고 이미 그리고 또 새로운 수업이 올해는 또 생겨서 분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어쨌든 소수 인원이어서 안전하게 마스크 딱 착용하고 할 때 잠시 후에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 실제 굉장히 여러분들 네, 뭐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유튜브에도 안 나오는 거고 제가 찾아봤는데 유튜브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안 나오고 또 최신 해외에서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하는 최신 측정 방법이어서 학생들하고 잠시 뒤에 하기로 해서 또 그 생각도 지금 걱정도 되고 걱정은 아니고요. 그냥 자꾸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또 말이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얼른 빨리 최대한 끝내기 위해서 네, 이거 즐겁네요. 제 컨디션은 굉장히 좀 다운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즐겁네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 학생 저는 즐겁습니다. 지금 불이익이 없을 거고요. 그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분 성함이 제가 그냥 보고서는 아하하 막 웃고 말았기 때문에 뭐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들춰볼 것도 아니고 네, 전혀 뭐 불이익이나 제가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나 그분 네, 그냥 가볍게 같이 웃고 즐겁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절대 근력은 좀 단순한 움직임에서 나오는 힘이지만 기능적인 근력은 다양한 움직임 때로는 동적인 움직임 상황에서 나오는 이 근력을 기능적인 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선수들의 움직임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근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아직도 현장에 있는 트레이너들 특히나 타 대학 다른 대학의 우리와 같은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 절대 근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단대 학생들 또 이 수업을 들으는 또 이 기능적인 근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시면 아마 굉장히 앞서 있는 생각을 하고 하실 테고 또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관리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기능적 근력이 좀 더 중요한 거는 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 트레이닝 방법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고 하면 또 선수들의 이 퍼포먼스 능력은 결국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의 통증 케어이기도 하지만 이 퍼포먼스 향상 제가 이 스포츠 메디신 우산을 엄브렐라를 좀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부상 관리와 처방도 있었지만 퍼포먼스 향상이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부상 관리,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이 퍼포먼스 향상도 중요한 우리가 관리와 처방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절대 근력만 알고 있는 상황과 내가 기능적 근력을 좀 더 알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밖에 없고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좋은 이러한 관리와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수업 시간에 다른 우리가 대면하지 못해서 대면 강의 아니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제한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개념으로 그래도 정리만 되어 있다고 하셔도 굉장히 많은 걸 얻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학생분들도 과제도 많아지고, 네, 오히려 과제가 많아졌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고충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굉장히 지금 이거를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나 실기 과목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물론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얘 또 이 교수님 또 말 길어지네, 또 짧게 한다고 해서 1시간 하시네, 막 이런 상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즐거운 상상,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굉장히 지금 저희 다른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 대한 피드백, 이러한 것들 없이 일방적인, 또 현장감 없고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되고 어려워하고, 특히나 실기 과목 수업들은 또 어떻게 동영상으로만 이거를 다 설명하라는지, 그 유튜브에도 좀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유튜브에 잘 나와 있는 영상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러한 또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까 또, 또 여러분들 또 강의 평가에 뭐또 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했습니다 막 이런 네, 이러한 내용은 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주어진 상황에서 저는 좀 최선을 다했고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재에 나와 있는 단순한 내용,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은, 여러분 책 사셨잖아요. 사신 분들이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그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전공 학생 관련 분야 전공 학생으로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여러분들 선배들이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졸업하신 선배분들도 모르는 또 이러한 내용들, 최신 또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이 또 결국엔 최신 해외 사례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까지 소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또 능력 있는, 또 사랑받는, 또 우리가 처방을 내릴 수 있고 트레이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담지 못했고, 교재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 모두 잘 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민첩성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 사전적 의미가 참 애매모호해요.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 또는 뭐 방향 전환, 그거를 포함한 방향 전환, 이러한 개념 정도로 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너무 큰 틀에서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지금 좁혀 나가야 할지 머릿속에 자꾸 지금 고민이 돼서, 평상시와는 좀 자신감 없는 모습, 뭔가 실 빠진 모습, 자꾸 머릿속에는 지금도 아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맴돌고 있어요. 짧게 짧게 짧게. 그래서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음 1시간 2시간 뒤에 또 이제 실습 오실 분들 또 생각 때문에 오늘 굉장히 즐겁습니다. 또 즐겁게 진행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RFD, 최대 힘 생성 비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을 간단하게 했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고만 했나요? 과제 내용에 의하면 그래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기본적인 게 마지막 정리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리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크게 생각하면 완전 크고, 또 좁게 생각하면 되게 좁아서, 제가 이게 우리 학생분들의 지금 현재 그 받아들이고 있는 이 피드백, 또 멋있게 표현하면 피드백, 또 그냥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 지금 수준의 백그라운드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지금 머릿속에 자꾸 고민 아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 힘 생성 비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반응 근력 지수 얼마만큼 빠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 최대 힘을 빼는 이거 단어적으로는 의미가 어렵지만 우리가 최대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 파워, 최대 힘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 최대 힘까지 그냥 힘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개념의 최대 힘 생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반응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이것들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SSC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멋있죠.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조금 몇몇 그래도 찾아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트리플 익스텐션 야 이거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간단하다고 소개를 하는데 네, 말이 벌써 길어지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 민첩성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이 옆에서 보는 이 레더 사다리 이건 허들이네요. 레더 그 사다리 같은 모양 그거를 많이 해요. 자 우리 민첩성 오늘 어질리티 또 민첩성 하자 하면은 사람 그냥 무조건 레더 사다리부터 꺼내옵니다. 뭐 고유명사처럼 야 오늘 사다리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코치님 감독님도 정말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야 오늘 사다리 뭐 이렇게 민첩성 트레이닝도 아닙니다. 야 오늘 민첩성 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야 사다리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계속 즐겁네요. 네. 네 어쨌든 네 오늘 머릿속에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첩성 하면 단순하게 이 사다리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러한 좀 단순한 우리가 타 대학 전공자들 현장에 나와 있는 그 트레이너들의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차원에서의 이것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지 마시고 이 민첩성과 관련돼서도 한 학기 분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1시간 정도 되는 이 동영상으로만 제한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쪼맣게 저처럼 굉장히 우리가 즐겁게 또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RFD 여러분들 제가 RFD 좀 아까 설명을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로는 최대 힘 생성 비율이지만 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최대 힘만큼 빠르게 힘을 발생시키는 능력입니다. 다시 최대 힘을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을 그냥 천천히 내는 것보다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절대 근력과 비교가 되죠. 절대 근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안 좋은 의미로 단순한 힘을 그러니까 최대 힘은 절대 근력이지만 기능적인 근력으로 우리가 승화시키고 좀 연결시키다 보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00이라는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절대 근력만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절대 근력적으로는 이 100이라는 힘을 그냥 10초 천천히 쭉 밀어내는 이 절대 근력 차원이지만 이 기능적인 근력 차원 특히나 이 RFD 최대 힘 생성 비율을 개념으로 적용해서 하게 되면 자 10초가 아니라 한 2, 3초 만에 빠르게 힘을 최대 근력만큼인데 발생시키는 거 도달시키는 거 능력을 우리가 RFD Rate of Force Development라고 하는 최대 힘 생성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절대 근력보다는 자 보세요. 약간 리드미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카프레이즈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밀어내는 거지. 이러한 장비의 원리를 이용해서 장비 소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발가락까지 최대한 빵 밀어내고 빵 밀어내고 개빈입니다. 개빈. 자 보세요. 힘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순한 카프레이즈보다는 훨씬 더 속도를 가미해서 벨로시티를 가미해서 훨씬 더 빠르게 내려고 하죠.
카프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하질 익스텐션 하는 동작에서도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레그레이즈 아니면 스쿼트 하는 것보다 상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다시 쭉 밀어내죠. 이 푸시하는 동작에서 절대 근력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죠? 푸시업 동작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네, 이렇게 와우 이거는 지금 네, 이러한 동작까지 하게 되네요. 익센트릭 로드까지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더 최대 힘을 빡 밀어내는 게 우리가 쭉 밀어내는 동작들을 이 친구들 지금은 좀 약간 느리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장비에 이러한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큐잉을 설명하는 걸 큐잉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이 설명을 우리가 이 멘트들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빠르게 힘을 쓰라고 지금 큐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빠르게 더 빠르죠. 앞에 건 좀 심플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네. 제가 지금 못 넘기는 이유는 힘 꽤 돼야 굉장히 고강도를 얘가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빠르게 힘을 빡 밀어내는 게 최대 힘 생성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표정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제가 오늘 SSC랑 그걸 좀 더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RSI 리액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최대 힘 생성 비율이라고 했다고 하면 요거는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근력 지수라는 뜻을 가진데 이 RSI는 반응 근력 지수잖아요. 이게 빠르게 반응하는 근력에 대해서 내가 인덱스, 지수,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점프력 좋죠. 근데 이거를 큐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내가 가진 최대 근력만큼 얼만큼 빠르게 도달하는 이렇게 도출해내는 힘을 발생하는 능력을 RFD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얘는 우리가 큐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불판 불이 타오르는 곳에서 내가 이 빠르게 반응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많이 됐겠죠. 그래서 빠르게 불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빠르게 이 컨택 타임, 이 지면에 있는 시간은 최고 낮게 대신 플라이 타임은 최대한 높게 뛰는 높이 다시 한번 불판이라고 가정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지면을 차고 높게 올라가는 뜨거운 불판에서 최대한 빠르게 지면을 차고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라고 RSI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스피드, 파워,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그렇죠.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절대 근력이 아니라 최대 힘만큼 빠르게 힘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플라이오메트릭한 이러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훨씬 더 지면을 느리게 되면 스피드가 빨라질까요? 최대한 팡 탄력적으로 반응을 빠르게 지면에 대한 반응을 빠르게 해서 이러한 것들 힘을 쓸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 절대 근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절대 근력이면 버티컬 점프 서전트 점프 제자리 높이 뛰기를 다 의미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근력으로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단순 근력으로 치면 이렇게 그냥 제자리 높이 뛰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한테 이러한 제자리 높이 뛰기, 서전트, 그다음에 버티컬 점프 이게 더 중요할까요? 이러한 빠르게 힘을 팍 밀어내고 지면을 팍 이용하고 또 점프 팍 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러한 기능적인 근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다 기능적인 근력의 민첩성 트레이닝 이런 것들 다 조금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라서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오늘 좀 머릿속에 어떻게 설명이 될까 궁금하다고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고민이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된 건데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능적인 근력 안에 이러한 민첩성 트레이닝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민첩성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좀 그냥 절대 근력적인 운동선수들한테 이 서전트 점프 능력, 제자리 높이 뛰기 능력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만 중요할까요? 이러한 연속적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까요? 좀 더 이러한
좀 더 소개시켜드린 이러한 것들이 기능적인 근력에 가깝다. 그 중에서 일부 영역이 민첩성 트레이닝이기도 하다. 뭐 사실은 애매모호하다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그냥 큰 틀에서 러프하게 부드럽게 자꾸 뭐 이렇게 안 따지셔도 되고, 그래서 막 그 용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기능적 근력이고 좀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정도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근력, 특히나 이 민첩성을 봤을 때 제가 이게 설명 아마 말로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분들 자 어때요? 점프 굉장히 높죠? 자 점프 굉장히 높죠? 자 환호하잖아요 옆에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사이족인데 얘네들의 점프를 보게 되면 얘는 못하니까 얘 건 자를게요. 얘 한번 볼까요? 얘 자를 겁니다. 얘는 지금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절대 근력, 자 절대 근력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점프를 잘하기 위해서 근육 절대 근력인 이 근육만 컸었어야 돼요. 근육이 커야 점프를 잘할 것 같은데 이분들 지금 근육이 굉장히 두껍나요? 굉장히 얇죠. 얇은데도 굉장히 이러한 점프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뭐 텐사일 포스라고도 하고 텐사일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고 건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기능적인 근력에 가깝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민첩성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사다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단순한 그 또한 이제 절대 근력처럼 보여지겠네요. 단순한 우리가 사다리 레더라고 하는 이 사다리 허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민첩성 트레이닝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큰 디테일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 우리가 관리와 처방이 중요하니까 과연 좀 아까 소개되었던 이 동영상 말고 좀 아까 우리가 엎드려서 막 이런 밀어내는 장비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런 장비가 없는데 미국에만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또 관리하고 처방을 하겠습니까? 선수들한테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라고 또 하면 이러한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퀄리티가 좋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지금 동영상이 퀄리티가 좋은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 선택한 거지. 자 볼게요. 힘을 쓰더라도 우리가 레그 프레스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천천히 밀어내는 게 아니라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동영상입니다. 자 이왕이면 빵! 그쵸? 이왕이면 그냥 천천히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훅 벌써 끝났네요. 자 그리고 RSI 연습을 하는 겁니다. 리액티브 점프를 하는 건데 지면의 반동을 이용해서 지면의 반응을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해서 빵! 자 연속적으로 빵! 다시 빵!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레그 프레스를 저희 지금 일하는 곳에 레그 프레스가 없어서 이렇게까지는 하진 못하지만 실제 두 번째 동작 있잖아요. 자 음속으로 하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그 프레스를 동작으로 RFD를 조금 만들어낸다고 하면 자 요거까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거 리액티브 점프를 많이 시킵니다. 근데 요것보다는 연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얘는 지금 한 번씩 끊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저는 연속적으로 빵, 빵, 빵 이러한 리드미컬하게 시키고 있고 실제로 이 바닥에서 1단계에서는 바닥에서만 할 수 있지만 자 제가 이거 사실 이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가 스텝박스 있잖아요. 스텝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조금 제목이 좀 그래서 자 스텝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점프를 여기서 지면입니다. 여기가 지면이면 팡, 팅, 팡, 팅, 팡, 팅, 팡, 팅. 자 지면에서 더 높게 뛰어야 됩니다. 여기서 팡, 팡 하고 착지하고 가볍게 내려오고 팡, 팡. 이거 설명이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머리가 좀 그래서 농담입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이거 동영상 안 찍었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이거 다음 시간에 동영상 제가 직접 띄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훈련하고 관리하고 처방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런 장비가 있어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러한 장비가 실제 있으며
저거에 대한 원리만 우리가 RFD 또는 RSI라고 하는 이런 원리만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 하면 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장비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현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렸고 오늘도 그게 메인 터픽 그 주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스트레치, SSC,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해서 신장 우리말로는 자, 신장 수축 반사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준비물을 빠뜨려 잠깐 갖고 올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얼른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스탑해놓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거 보이시나? 네. 켜놓고 갔다 왔으면 또 시간 길어졌으니까 또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진짜 여러분들 저 소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별거 아니고 얘기했다가 계속 우려먹네. 저희 그런 성격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간만에 즐겁게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좀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신장, 자 보세요. 신장이 키가 아니라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스트레치. 자, 늘어나고 다시 쇼트닝 된다. 짧아진다. 자, 다시 이거 보시면 이게 액티베이션, 프리 액티베이션이잖아요. 움직이기 전이라든 액티베이션, 활성화되기 전, 그다음에 움직이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엔 길이가 이렇지만 쫙 늘어나고 다시 짧아지는 순간, 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짧아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신장, 우리가 이거 다 우리 신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뭘 배웠죠? 근육이 늘어나면 뭐에 의해서? 머슬 스파인들에 의해서 다시 리플렉스 반사, 다시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부상 예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퍼포먼스와 관련된 민첩성과 관련돼서도 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신장 방사, 신장 수축 방사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자, 스프링을 생각해 보시고 농구공으로 바닥을 튕기는 듯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걸로 제가 심플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힘을 발생하는 게 탄력적으로 힘을 발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동영상 제 멈출까요? 이 또 검정색이라 지금 잘 이렇게 배경 색깔과 잘 안 어울리는데 또 뭐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멈출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자, 순간 이동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 즐겁네요. 컨디션 안 좋다고 했는데 실없이 즐거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액티베이션 전이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근육을 수축할 때 힘을 결국 이렇게 쓴다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살짝 늘어난 상태에 이렇게 힘을, 자, 제자리에서 또는 힘을 쓴다거나 살짝 늘어났다 힘을 쓰는 게 더 파워가 셀까요? 스피드가 파워일까요? 얘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빵 때리는 게 힘이 쓸까요? 자, 보셨죠? 자,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힘이 쓰는 게, 자, 제자리에서 이렇게 수축하는 게 더 클까요? 자, 근육입니다, 여러분들. 사코미어라고 하는 근단위. 자,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얘가 이 상태에서 힘을 이렇게 수축만 하는 게 힘이 셀까요? 아니면 짧게 이렇게 했다가 살짝 늘어났다가, 자, 살짝 늘어났다가 이렇게 힘 쓰는 게, 이 정도 늘어났다가 이렇게 힘 쓰는 게 셀까요? 아니면 최대 신장 늘어났다가 빵 힘 쓰는 게 어떤 게 셀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대학 과정은 고차원적인 우리가 전공 과정을 하는 전공자로서 누가 봐도 그냥 수축하는 것보다, 제자리에서 수축하는 것보다, 또는 살짝 늘어났다 이렇게 수축하는 것보다 스트레치가 많이 됐다가 빵 힘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훨씬 더 힘이 쓰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민첩성, 좀 더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사적으로 움직여고 방향 전환할 때도 그냥 부드럽게 방향 전환하는 것보다 팡 늘어났다가 빵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떤 게 더 선수들한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다른 예를 우리가 유현진 선수 또는 구창모 선수, 여러분들 요즘에 구창모 선수 굉장히 핫한 거 알고 있죠?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도 100년에 두 번밖에 기록이 안 나오는 그 기록을 지금 구창모 선수가 갖고 있다고 하고, 또 외국에서 MLB에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소개가 연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창모 선수가 미국을 가고 또 우리 유현진 선수처럼 개인 트레이너를 쓴다고 하면 저를 부를까요? 네, 저를 부를까요? 네, 아이 농담입니다. 오늘 자꾸 실없이 해서 죄송하고요. 네, 얼른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야구 선수들한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롬보이드 등 쪽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부상 예방을 위해서 등 쪽 근육을 우리가 로잉이든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이걸 해서 등 쪽을 많이 자극하는 이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현장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이제 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사실은 부상 예방을 위해서 등에서 잡아줘야 이게 부상을 잘 잡아주고 브레이크 포스가 걸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등은 수축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반대 기전을 알고 있잖아요. 신경과학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서 알고 계시잖아요. 자, 등은 수축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가슴 근육은 늘어나요. 자, 등으로 던지나요? 가슴 근육으로 당겨서 던지나요? 근데 가슴 근육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할까요? 가슴 근육이 쫙 늘어났다가 빵 당기는 게 중요할까요?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들. 자, 가슴 근육이 살짝 늘어났다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할까요? 더 우리가 투구수나 스피드가 높아질까요? 투구 속도가 이렇게 딱 늘어났다가 빵 터지는 게 중요할까요? 더 빠를까요? 당연히 가슴 근육을 쫙 늘려주고 빵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래서 그 차원에서 등 쪽 근육을 수축하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거 힘이 많이 되니까 뒤쪽에서 감속을 잘해줘야 된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타 대학 전공 학생들 이런 거 얘기 아마 거의 못 들을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분도 없으시고 극소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SSC 민첩성 트레이닝, 이게 민첩성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첩성도 이게 또 스피드 파워 트레이닝이냐, 퍼포먼스 트레이닝이냐, 민첩 트레이닝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렵다고 한 게, 이 개념이 참 애매모호하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딱딱딱딱 교과서적으로 해놓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민첩성 트레이닝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다 큰 틀에서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겠죠. 자,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구창모 선수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구창모 선수만 울고 먹는 것 같아서 다음 거에 다른 선수를 좀 했는데, 자, 아까는 제가 야구 선수들을 했을 때 뭘 예를 들었나요? 등 운동으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토제니 이니비션이 아니라 우리가 주동 부위 수축할 때 기량은 늘어난다고 했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얘는 지금 스쿼트를 하지만 사실은 신장성, 야 보세요. 자, 허벅지 근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장성 수축을 하고 다시 반사적으로 빵 밀어내는 힘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빵빵빵빵 팡팡팡.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자, 상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조금 민첩하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들 럭비 선수들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단순하게 로잉, 땡기는, 우리가 컨센트릭 수축을 뭐라고 하죠? 등장성. 네, 그냥 일반적으로 수축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서 신장하는 거. 자, 보시면 얘가 지금 이 휠에 의해서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힘을 최대한, 자 보세요, 이겁니다. 자, 핵심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단순하게 무조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늘어나면 사실 부상과 관련되잖아요. 늘어나는 이 신장성에서 지금 얘가 지금 걸리는 게 뭘까요? 자, 여기에 걸리는 이 로딩이 뭘까요? 이때 에너지를 최대한 모았다가, 에너지를 꽉 모았다가 얘를 한 번에 폭발적으로 수축을 딱 쇼트닝 시키는 겁니다. 다시, 신장 수축 반사는, 자,
신장 늘어나고 쇼트닝되는 이 사이클은, 자 사이클은, 잠시만요. 제가 뒤에 또 학생들이 왔는데 오늘 조금 원활하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육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 신장성 수축에 대한 우리가 저항력이 없다고 하면 부상이 당하겠죠. 근육이 끊어지는데 이 신장성 수축 연습을 잘 시켜주면 여기서 뭐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늘어나고 느슨해지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았다가 이 모아진 에너지를 한 번에 폭발적으로 쇼트닝, 수축할 수 있다는 원리가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구창모 선수만 너무 울고 먹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또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실력이 좋은 1순위 드래프트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예요. 야, 부드럽게 그냥 팍 하는 거 의미 없어. 부드럽게 힘을 써야지. 부드러운 파워야. 몸 다 쓰면서. 발걸음 힘 줘. 발걸음 힘. 허리 펴고. 오케이. 야, 하체 버텨주는 힘도 중요해. 투구할 때. 야, 하체 못 버텨주면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네, 진짜 제가 막 짜증이 나서 지금 막 얘기하는 게 들려지시죠? 자, 야구 선수예요. 투수예요. 굉장히 또 파워도 좋고, 또 이 고등학교는 이제 타자 겸 투수를 겸하니까 이 선수도 굉장히 지금 또래 친구들 그 연령 대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프로 좀 드래프트 1순위가 예상되는 선수긴 하는데, 투수를 메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투수에서 유현진 선수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게 버티컬 포스, 브레이킹 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지에서 그 힘을 받쳐주는 신장성, 늘어나는 힘을 이 친구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전혀 못하고 있어요. 네. 막 잔소리 엄청 하잖아요. 핑계 엄청 대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짜증이 나서, 그죠? 네, 네, 막 말만 많다고 막 잔소리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장비가 있으면 좋지만 이 장비도 나름 비쌉니다. 스커트 시키는 건데 사실은 600만 원인가? 그 정도 하는 장비인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만 정확히 안다고 하면,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원리만 안다고 하면 적용 다 할 수 있어요. 야구 선수들한테 우리가 등 운동, 등을 우리가 롬보이드 쪽, 능형근 맞나요? 한국말로 능형근을 운동하는데 이건 부상 예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깨 뒤쪽에서 브레이크 잘 잡아주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한다가 아니라, 가슴 근육으로 늘어나게, 이렇게 쫙 늘어나게, 자 가슴 근육이 딱 늘어나야 여기서, 자 가슴 근육이 쫙 늘어나야 여기서 한 번에 빵 던질 수 있잖아요. 네, 뒤에가 너무 강하면 이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 뒤쪽 등 운동을 시키더라도 사실은 버티면서 쭉 버티면서 빵 이 연습. 자, 아니면 이런 것들도 익센트릭하게 버티면서 쭉 버텨주고 여기서는 빵 연습. 다시 쭉, 이런 등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또 이걸로 설명하자니까 그렇고, 원래 자세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세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또 이상한 소리로 쫙 늘어나야 딱. 자, 허벅지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스쿼트할 때 수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육의 길이로만 봤을 때 앉으면서 근육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일어날 때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스쿼트를 할 때 허벅지만 봤을 때 근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앉으면 앉을수록 늘어나고 일어나면서 수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짧게 앉았다 그냥 팍 일어나는 거, 그냥 팍 앉았다 그냥 쭉 일어날 때 힘을 확 쓰는 모으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원리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사실은 내려가는 걸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 신장성을 천천히 늘어나면서 일어날 때 한 번에 팍 일어나고, 다시 내려가는 거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날 때 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장비를 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저는 장비를 샀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산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원레그 스쿼트 할 때, 여러분들 원레그 스쿼트, 한 발로 스쿼트 할 때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팍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한 번에 팍, 그런 연습을 하면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을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녹여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리플 익스텐션. 트리플 세 가지라는 뜻을 가졌죠. 얘네가 익스텐션 해야 된다는 뜻인데 어떤 세 가지가 익스텐션 되겠냐 하면 보세요. 앵클. 자, 힙 관절. 힙이 얘는 플렉션이지만 이 반대편 줄 힘을 쓰는 부분은 익스텐션입니다. 풀 익스텐션. 그 다음에 니 관절이 익스텐션. 자, 앵클 관절이 익스텐션. 얘네들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모든 관절이 힘을 빵 밀어냈을 때, 굽혀져 있다가 얘가 빵 펴졌을 때 힘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트리플 익스텐션은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앵클 관절이 풀 익스텐션, 어떻게? 동시에 익스텐션 되는 걸 의미합니다. 얘가 민첩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있을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에피소드, 웃을만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참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아까 그래프, 아까 사진을 보면 풀 익스텐션 되면 앵클 관절, 자, 발목 관절, 무릎 관절, 힙 관절이 풀 익스텐션 동시에 되게 되면 폭발적으로 힘이 한 번에 빵 나오겠죠. 자, 폭발적인 힘이 한 번에 빵 나오겠죠. 근데 많은 선수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수들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선수들한테 제가 이걸 시켜보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자, 거의 이렇게 돼요. 자, 힙 관절 얘가 힘이 이렇게 쭉 한 번에 쭉 쓰는 게 좋지, 얘 따로 하면 그 벡터라고 하는 힘의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젓기. 자, 우리 보트를 이렇게 서로, 자, 뱃사공, 이거 우리가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 사공이 많으면 따로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자, 4명이서 노를 젓는데 각각 노 젓는 방향이 다르면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여기로 갔다 이렇게 꼬불꼬불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피드 차원에서는, 속도 차원에서는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시에 빵! 각자 맡은 방향으로 한 번에 빵!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힘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얘네들이 힘 쓰는 게 이렇게 앞으로 쫙 밀어내면, 참 이렇게 쫙 앞으로 밀어내면 좋은데 지금 발목 이쪽 방향을 쓰고 있어, 무릎은 이렇게 쓰고 있어, 얘도 이렇게 쓰고 있어. 잘 못 쓰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민첩성적으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방향 전환할 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면을 한 번에 빵 이용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쓰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이러한 우리가 민첩성은 아니지만 트리플 익스텐션 트레이닝을 했더니 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얘도 어때요? 밀어내는 힘이 약하겠죠. 한 번에 그냥 뒤로 쫙 밀어내는 힘. 아이 참, 오늘 영 제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빵 밀어내는 힘이 중요할까요? 얘 따로 이렇게 천천히 각각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좋은, 좀 더 민첩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얘도 어때요? 출발할 때 한 번에 빵 밀어내는 게 좀 약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좀 더 펴지면서 조금 더 이 세 가지 관절이 트리플하게 익스텐션 동시에 되면서 훨씬 더 좀 좋은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앞으로 스프린트 동작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티컬 점프, 그 역도 선수들한테 해당하는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가 내 관절에서 익스텐션은 보통 우리가 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그런 동작들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프린트 동작에서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버티컬 점프, 위로 하는 것들, 모든 스포츠에서 해당하는 이러한 기능들, 스프린트를 요하지 않는 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다이나믹한 운동 중에서, 정적인 운동 빼고. 그 다음에 위로 버티컬한 이 점프, 위로 하는 이 높이 점프, 높이 뛰기, 이러한 것들을 안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관절이 구부러져 있는 것보다는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풀 익스텐션, 한 번에 풀 익스텐션 되는 게, 아니,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그림만 봐도 얘가 빠르겠어요? 얘가 빠르겠어요?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얘네가 빠르겠어요? 자, 동일 대상으로 봤을 때 힘을 제대로 못 밀어내는 얘가 빠르겠어요? 좀 더 잘 밀어내는 얘가 빠르겠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힘을 꾸부정하게 쓰는 얘가 빠르겠어요? 좀 더 힘을 한 번에 폭발적으로 동시에 빵 밀어내는 얘가
훨씬 더 스피드하고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이런 민첩성과 관련된 게 더 움직임이 좋을까요? 당연히 아래쪽 녀석 좀 더 이거에 가까운 게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 근력이라고 해서 막 힘만 막 키운다고 막 근비대만 시킨다고 해서 막 이게 민첩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다리만 왔다리 갔다리 막 그 좋은 움직임이 아니라 사다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조금 약간은 적응이 될 수 있지만 퍼포먼스 향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사다리 타기, 허들 트레이닝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원리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그래도 좀 아셨으니까 제가 이거 잠깐 드렸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원리를 알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선수들한테 관리해주고 처방해줘야 되는 것까지 해내는 게 그게 뭐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지식만 딱 갖고 따라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하면 장비가 있어야 따라하는데 장비 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트레이닝 할까요? 트리플 익스텐션과 관련된 그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평상시에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런 뭐 우리 현장에서 계단 이러한 박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아니 벽을 잡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벽을 잡고 아마 벽을 잡고 하는 동영상은 지금 없는데. 자, 보세요. 이 다리를 보세요. 앵클, 니, 힙 한 번에 쭉 밀어내죠. 자, 이렇게 하면 되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수들한테 이거 시켜보잖아요. 진짜 못해요. 많은 선수들이 생각보다 못합니다. 걔네들이 트리플 익스텐션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좀 더 퍼포먼스 향상, 민첩성과 관련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그냥 맨손을 1단계 했고 제가 이 로프 있잖아요. 저항 로프를 이용해서 한 번에 내가 앞으로 더 나간다고 하면 더 탄력, 더 스피드를 제가 훈련이 되겠죠. 2단계. 근데 저도 지금 힘들어서 오랜만에 해서 좀 약간 지금 잘 됐네요. 한번 한숨을 쉬었죠. 자, 이번에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볼게요. 자, 동작을 뭘 했을까요? 쭉 한번 아까 좀 아까 뭐였죠? 우리가 SSC 쭉 버티는 신장성 수축을 했잖아요. 자, 자 지금 한번 스텝이 꼬였습니다. 힘들어서 표정이 힘들어졌죠. 네, 자 앉았다가 빵 힘을 받았다가 빵 이용 3단계. 자, 다시 우리가 1단계적으로는 그냥 벽이나 벽 잡고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벽 잡고 이 트레인이 앉았다가 그냥 빵 밀어내는 유연습. 지금 우리 화면이 안 보이긴 하지만 벽 잡고 벽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쭉 밀어내는 동작, 카프레이즈 동작 쭉 밀어내는 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1단계적으로는 이렇게 했고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하겠다.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한번 익스텐션, 트리플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더 좋아지겠죠. 힘들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선수들도 힘들어합니다. 못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훨씬 더 아까 편해지고 빨라지고 스피드해집니다. 지금은 아까 했던 SSC를 이용해서 늘어났다가 빵! 단순하게 좀 아까는 우리가 그냥 했지만 지금은 SSC를 이용해서 근육에 내가 버티는 힘을 신장성을 만들어졌다. 그걸 이용해서 한 번에 빵! 그쵸? 자,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로프 이거 비싸지도 않고요. 그냥 이런 세라밴드를 선수 이렇게 허리에 잡아주고 허리에 묶어주고 내가 당길 수도 있어요. 벽 이런 장비가 아니더라도 이거 얼마 몇천 원 안 하잖아요.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벽 잡고 내가 그냥 팍 밀어내는 연습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죠? 트리플 익스텐션. 내가 스프린트 동작만 하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연습시켰을 때 평상시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렇게 축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 스프린트는 하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적용되어 있다고 하면 몸 안에 습득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과 관련된 횡격막 호흡을 과제를 내드렸었는데 그 평상시 운동 환경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평상시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패턴을 내가 익숙하게 갖고 있으면 짧은 시간에도 이게 돼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서도 이 복식 호흡이나 이 횡격막 호흡 같은 게 익숙해지고 축구 선수들 오버래핑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호흡 두세 번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할 시간 충분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시켜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아까 실실 웃었다가 또 이제 막 열을 내면서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질리티 트레이닝 하면 단순하게 절대 근력 차원에서의 힘, 단순한 차원에서 사다리, 그 다음에 허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아까 했던 저런 것들 우리가 근육이 역학적으로 좀 운동학적 또는 역학적으로 쫙 늘어났다가 한 번에 빵 수축하는 이러한 원리. 농구공을 높이 튀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튀기는 게 좋을까요? 빵 튀기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이러한 것들 원리를 이용하면 훨씬 더 민첩하게 우리가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을 테고 SSC가 그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좀 아까 잠시만요. 네, 트리플 익스텐션. 이항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빵! 자, 우리가 30명인데 제가 어떤 걸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동시에 30명이 빵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얘 따로 얘 조금 밀고 하면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줄다리도 좋은 예네요. 줄다리기 할 때 동시에 한 번에 빵 당겨야지 좋지. 막 얘 잠깐 당겼다 얘 잠깐 당기면 오는 것처럼 어쨌든 그러한 트리플 익스텐션 이러한 좀 중요한 몇 가지. 자, 이 한 세네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RFD, RSI, 그다음에 SSC, 그다음에 트리플 익스텐션 이 네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그 중에서 그냥 그래도 이것만큼 꼭 전달하고 싶은 차원 네 가지를 선택해서 RFD랑 RSI는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 설명했었고 SSC랑 트리플 익스텐션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길게 한 거였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민첩성 트레이닝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사다리, 허들이 아니라 이런 거 하면 좀 더 진짜 빨라지겠네. 좀 더 움직임이 폭발적이겠네. 방향 전환할 때 훨씬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엔 이 원리를 제가 이렇게 뭐 늘어나는 원리, 스트레치, 쇼트닝 하는 원리, 그 다음에 한 번에 팍 밀어내는 원리 이거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걸 응용한 거지만 사실은 더 베이스는 기본에서부터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지금 아까처럼 이런 동작이 있으면 통증이 없어야 되겠죠. 페인이 프리해야겠죠. 통증이 없어야 되고 그럼 ROM은 정상 ROM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풀 익스텐션 하기 위해서 이 각도가 내가 익스텐션 각도가 제한이 있다고 하면 풀 익스텐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ROM이 중요합니다. 무브먼트도 다양해야겠죠. 조금 적절해야겠죠. 결국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제가 그래서 등등등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 당연한 것들을 잘 연결시켜주면 좀 아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앞에 보신 동영상들 보면 사실은 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나와야 할 생각하고 고찰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다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한 거였고요. 또 갑자기 흥분했네요. 네. 오늘 또 죄송합니다. 웃다가 흥분했다가. 결국엔 민첩성이 뭐 조금 우리가 조금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건 단순하게 사다리 그 다음에 허들밖에 안 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당연하게 만들어 주고 나서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시켰을 때 효율성, 그죠? 코디네이션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좀 이상적으로 적절하게 또 뭐 옵티멀하게 또는 아이디얼하게 좀 연결이 됐을 때 이런 민첩함이 나온다. 어쨌든 페인이 있으면 이런 민첩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통증이 있으면. ROM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민첩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브먼트에 우리 움직임에 뭔가 불편하거나 좀 좋지 않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민첩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관리해주고 처방해주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면 이러한 효율성, 움직임 효율성, 그 절대 근력 근육의 사이즈는 작지만 아까 마사이 족저는 근육의 사이즈는 작지만 이상적으로 폭발적으로 텐사일 포스 이런 것들 딱딱 만들어내면 건트레이닝 이런 것 좀 딱딱 만들어내면
훨씬 더 절대 근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적인 근력, 특히나 이 민첩성과 관련돼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절대 근력만 막 근육이 이렇게 막 보디빌더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현재의 이 신체 조건에서 최고의 효율성, 그 다음에 그 관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절을 동시에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결국은 민첩성을, 요즘엔 민첩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실은 이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더 조금 적절한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민첩성도 오늘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출석하고 하기는 얼른 1시간 넘어가니까 또 피드백 주실 수 있으니까 또 얼른 끝내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 30분까지 만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든 부상 기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모든 부상 기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부상 기전, 뭐 축구 선수들의 부상, 그다음에 뭐 야구 선수들의 부상,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늘 나왔던, 뭐 이런 게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나왔던 SSC, 신장성에서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신장성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가 그 힘을, 로딩을, 스트레스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점프하고 착지할 때, 보통 점프할 때 다치나요? 점프하고 착지할 때 다치나요? 착지할 때 그런 신장성 로딩, 스트레스 저항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인대가 돌아가든 근육이 찢어지든 하는 거잖아요. 답을 벌써 다 드렸네요. 이 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부상 상황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각도 넘어가면 다친다가 아니라, 각도 넘어가면 다친다가 아니라 어떤 동작에서 내가 그 익센트릭, 신장성 로딩을 버티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근육이, 조직들이, 세포들이 빵 찢어지고 틀어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 아까 얘기했던 SSC,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지. 자, 좀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표현이, 지금 힌트도 다 드렸고 답을 다 드린 것 같긴 하지만, 내가 하나의 그 부상 상황을 뭐 서칭해 보셔도 좋고 만들어도 좋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의 뭐 무릎 부상, 뭐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봤더니 사실은 뭐 우리 전반기에 다뤘던 피머의 인터럴 로테이션과 발구스 포스가 동시에 발생해서 이게 끊어진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그냥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과도하게 돌아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근육들이나 얘네들이 신장성, 그게 늘어나고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 걸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지고 틀어지고 손상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이거였군요, 이렇게 만들어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트레이닝 관리와 처방을 다시 할 것인지. 조금 너무 애매한가요, 표현이? 자, 모든 부상에 대해서 이런 SSC 원리, 트리플 익스텐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차적으로는 SSC를 적용해서 모든 부상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찰해 보시면, 아, 부상이 그냥 과도한 관절 범위를 벗어나고 때로는 근방추가 작용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버티는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에서 버티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게 끊어진 거였구나, 틀어지는 거였구나, 부분 파열되는구나, 완전 파열되었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신장성 수축이 중요하네, 단순하게 신장성 늘어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쇼트닝, 다시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셔도 되고 그냥 설명만 해주셔도 되고, 아, 이게 진짜 중요해, 다시 한번 부상 상황을 내가 찾아봤더니, 고민해봤더니, 공부해봤더니, 아, 진짜 SSC가 되게 중요했군요. 그래서 SSC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상황에 살리기 위해서 배구 선수한테, 야구 선수들한테 이런 거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트레이닝을 기존과 다르게,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학교 측에서 좀 공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지금 30명이 넘는 인원이 우리 선수운동관리와 처방을 듣는데, 30명이 넘으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온라인 과제를 대체하라고 좀 공지가 오긴 했는데, 아쉽잖아요.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다는 거에 제가 너무 아쉬워서, 저희는 무조건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결정을 했고요. 6월 23일 15주차에 해당하는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12교시 13교시예요.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때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고 207호입니다, 여러분들. 207호에서 실시를 할 예정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이때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온라인으로 그 시험을 보게 되면 다 찾아서 볼 수도 있고 막 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이때 보고 좀 대면하고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혹시나 시간이 되신 분도 있으면 간단하게 뭐 차 한 잔 마시든 간단한 다과 또는 간식을 먹어가면서 음주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주는 아니고 간단하게 뭐 빵, 샌드위치, 커피 뭐 그냥 뭐 또 아니면 뭐 치킨집 가서 그냥 콜라에 치킨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출제 범위 시험 어떻게 나옵니까 질문하셨던 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루었던 이 수업 내용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교재에 나와 있는 딱딱 하나의 그 파트 이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민첩성을 정의하시 저는 이런 건 안 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과제를 퀴즈를 이렇게 내드렸던 형식적으로 이 수업 시간에 다뤄야 했던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고찰하는 연습만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뭐 민첩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낼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신경과학적으로 민첩성, 뭐 밸런스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시고 그러한 과제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던 습관만 잘 들여져 계시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혹시나 이게 좀 아차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네, 퀴즈 보면 좀 단순하게 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나 그동안 너무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제출했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긁어다 냈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냈네. 이렇게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차 싶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좀 보세요. 보셔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길어졌네요. 다음 주에는 심폐지구력과 관련돼서 또 재미있게 의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좀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지만 또 잘 또 수업 시청해 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